서민 경제가 한계 상황이다. 개인빚 연체 대란이다. 와우. 결국 걱정하던 그 사태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커질까 봐 진짜 두려운데요. 그만큼 빚을 못 갚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금리도 고금리죠. 경기는 경기대로 꼬꾸라졌죠. 문제는 앞으로도 L자형이니까 계속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9월에 대출 만기 연장하고 함께 어우러지면 진짜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개인 빚의 연체 대란이 심각하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 1분기입니다. 1분기. 개인 회생 신청 증가율입니다. 47.75%. 난리도 아니죠. 진짜 47.75%가 늘어났다는 건 여러분 폭등했다는 뜻이에요. 폭등. 개인 회생 신청을 왜 할까요? 빚을 갚지 못하니까 나는 빚을 좀 줄여주라. 그러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다. 개인 파산을 안 하고 회생을 하겠다는 회생이 이렇게까지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인 지표를 한번 보실래요? 2022년 1분기에는요. 24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분기에는 3182명이에요. 증가율이 47.75%고요. 9754명이 늘어났습니다. 와우. 진짜 엄청나게 늘어나죠. 제가 말씀드린 이게 빚더미가 폭발한다. 부채 폭발이 결국은 폭발할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린 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2년 1개월 동안의 통제 방역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요. 심대하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이제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도 지금 경제개혁이 지지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살아나요. 이 경기가 살아나야지 어떡하든 말입니다. 벌어서 이자라도 갚는데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충격이 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만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채무 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이라는 게 나 못 갚으니까 내가 갚을 수 있도록 기간을 뒤로 엄청 연장을 해주던가 아니면 원금을 낮춰줘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갚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2022년 1분기에는 32,005명입니다. 그것이 2023년 1분기에는 46,067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여기도. 14,062명이나 늘었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43.39%입니다. 개인 회생이 47.75%고요. 이 채무 조정이 43.39%면 와 진짜로 이러다가 그야말로 줄줄이 개인까지도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계 상황이 다가올 겁니다.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는 시작이 됐다 봅니다.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개인 빚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기업으로도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채 폭발의 어떤 위험성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개혁을 제대로 안 하고는요. 경제를 회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5월 1일 날 어제만 하더라도 또 광화문 광장에 또 거리에 수십만 명씩 나와서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엄청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해요. 나라 경제는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갈라치기가 나선다는 것은 보면요. 답답하기 거지없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내가 신용회복을 하겠다 이러면요. 보시는 것처럼 연체가 30일 이하는 어떻게 하고 31일에서 89일 이하는 어떻게 하고 90일 이상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단계를 보면 무섭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 이거는 연체가 30일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거든요. 각 연도에 1분기를 보니까 2023년 1분기는 뭐 워낙 크게 늘어나서요. 이게 뭐 퍼센테이지로 말하기도 거북할 정도입니다. 2022년에는 3,7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1분기에는요. 1338명이에요. 2020년에 1175명에 비하면 10배가 늘어난 건가요? 거의 10배가 늘어났죠. 뭐 10배는 다 안 되지만 8배, 9배는 늘어났습니다. 2021년 2381명보다도 지금 적어도 4배가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돈을 못 갚는다는 거예요. 소득이 없어서. 소득이 없다는 건 직장에서 떨어져 나왔거나 장사를 해서 망했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벌이가 마이너스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졌다. 저는 30일 이하 이 단기연체거든요. 단기연체가 이렇게 폭증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금 1분기에 우리 서민경제 완전히 제가 한계 상황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제목이 약합니다. 사실은. 일촉즉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수위를 좀 줄였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단기 신속 채무조정이 30일 이내니까 단기 지금 채무조정이 너무 심각하다. 단기 연체 대란이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기가 이러면 여러분 중기 장기 다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중기는 안 볼까요? 90일 이내까지예요. 마찬가지로 늘어나잖아요. 중기도. 그러나 단기보다는 덜 늘어납니다.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중기도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2020년에 5,9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0,945명이에요. 2배 가까이 늘어났죠. 2021년에 비해도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4,390명에서 10,945명이니까요. 2022년에도 보면 5,993명이죠. 이게 945명이 됐으니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게 31일에서부터 89일까지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2분기가 되면. 2분기가 되면 여기가 폭증할 거예요. 왜? 단기가 이제는 중기로 넘어가니까. 중기로 넘어가니까 심각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게다가 장기는요. 90일 이상 연체는요. 뭐 나쁘다 하지만 지금 보신다는 것처럼 아직까지 90일 이상은 조금 과거하고 좀 비슷하다.
2020년에 2만 3,182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만 4,784명. 그죠? 2021년에 2만 4,904명보단 좀 낮습니다. 그러나 2022년 2만 2,232명보다 높습니다. 이제 이것도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저는 지금 진짜 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윤석열 정부 경제팀도 이걸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겁니다. 제가 경제개혁의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당시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시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더디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말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개인 빚이 그냥 펑펑펑펑 터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옵니다. 지금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금융권의 위기로 가요. 금융권의 위기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제2금융권의 위기가 먼저 올 거다. 그리고 제1금융권으로 확대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축은행의 연체율 추이 보세요. 2020년에 3.3%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2.5%로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졌을까요? 대출 만기 연장. 이거 해주니까 떨어졌습니다. 지금 대출 만기 연장한 상태입니다. 대출 만기 133조 3천억 원을 연장한 상태예요. 연장한 상태인데 2022년에 3.4%까지 늘더니 2023년 올해는 여러분 1분기 말인데 5.1%까지 늘었어요. 이러면 안 터질까요? 5.1%까지는 막을 수 있다고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1분기가 지났습니다. 2분기 경기 회복의 어떤 모양새가 많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3분기까지 만약에 갔을 때 또 대출 만기 연장 이거 연기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충격은 온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계속해서 뒤로 미루잖아요. 이 시한폭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거 해결하고 넘겨줬어야 돼요. 이거 해결하고. 예. 사실 여러분 IMF 외환위기 때도 보면 외환위기가 거의 오기 직전에 김영삼 정부가 이거 해결하려고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입니다. 가계 대출 만기 연장, 기업 대출 만기 연장 이거 문재인 정부 쪽에서 미리 해결을 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난 2022년 9월 말에 해결했어야 돼요. 최소한 말입니다. 최소한 이자는 받았어야 돼요. 그러면 부실의 규모를 알 수가 있고요. 부실의 규모가 알 수 있으면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 됩니다. 대선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 된다고요. 지금 제대로 된 통계도 없이 무조건 충당금 쌓아라. 이러니까 관치란 말 듣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상태가 부채 폭발의 위험성 그 어느 때보다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덮쳐져서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리오프닝이 되면 장사가 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장사가 되긴 하지만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 지역 상권은요. 또 골목 상권은요. 예전만 못합니다. 그나마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주요 상권들은 예전보다 좀 좋아지고요. 관광객이 들어오니까 핵심 관광 상권은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뭐 지역 상권이나 골목 상권이나 여기가 안 되니까 빚을 진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한꺼번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채 폭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진짜 많이 드리는데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현실이 될 가능성 진짜 높다고 봐요. 때문에 여러분 조심은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어떻게 하든 나한테 맞든 맞지 않든 일자리를 가지라. 그리고 그 금액이 크든 적든 돈을 좀 벌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현금을 쌓아 놓으면 그 기회는 우리에게 온다. 그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L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자로 갈 거예요. 제가 봐도 지금 가고 있고요. 정부가 이야기했던 상저하고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저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비폭탄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무조건 일자리를 가지시고 현금을 쌓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재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오거든요. 침체는요. 언젠가는 기회가 와요. 지금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벼락부자에 빠져 있어서 뭐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거, 빌려서 집에다 투자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 말입니다. 이 자원은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20년 3월 같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예측이 됐을 때 갑자기 툭 터지는 게 위기거든요. 그렇게 지칠 때까지 아마 기다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도 조심, 일자리는 가지고 현금은 쌓는다.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